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주택. 82세 김현수 어르신의 집은 오늘도 조용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어젯밤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겨울에 가까운 늦가을, 방 안은 이미 싸늘했다. 창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낡은 창틀 사이로 스며들어 커튼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그는 침대 옆 탁자 위의 약봉지를 바라보았다. 흰색, 노란색, 분홍색, 매일 같은 색깔의 알약들이 투명한 봉지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을 뻗으려다 말고 그는 잠시 천장을 응시했다. 거기엔 오래전 비가 샌 자국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았다. 가끔은 약을 먹었는지 밥을 먹었는지조차 헷갈렸다. 달력을 보아도 숫자들이 의미 없이 늘어서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습니다. 마루는 냉기를 품고 있었고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다. 리모컨은 소파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누군가와 나눌 이야기가 없는 사람에게 소음은 더 큰 공허함만 만들어낼 뿐이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빵 한 조각과 식은 보리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빵을 집어들었지만 목구멍이 메어 삼키기가 쉽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이웃집 아이가 학교 가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의 재촉하는 목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그 소리들은 금세 멀어졌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느리게, 텅 비어 있게. 휴대폰 화면에는 미확인 알림이 하나도 없었다. 아들은 3개월 전 명절에 잠깐 들렀다 간 이후 소식이 없었다. 딸은 외국에 살았다. 가끔 영상 통화를 하자고 했지만 시간대가 맞지 않아 번번이 어긋났다. 그래, 다들 바쁘지. 아버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약봉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고요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휴대폰을 들여다보셨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과 통화한 날은 무려 47일 전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지함을 열었다. 스크롤을 내리자 아들이 보낸 마지막 문자가 나타났다. 아빠, 이번 주말엔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 때문에. 그 문자가 마지막이었다. 답장을 보냈지만 읽음 표시만 떴을 뿐 답은 오지 않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아들이 점점 바빠진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진 것이라는 걸. 아니, 어쩌면 자신이 먼저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줄인 건지도 몰랐다. 아버지는 전화번호부를 천천히 내려보았습니다. 딸의 이름, 아들의 이름, 그리고 몇 안 되는 친구들의 이름.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다가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잘 지내냐는 안부는 이미 지겹도록 주고받았고 보고 싶다는 말은 부담이 될까봐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그저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사치처럼 느껴졌다. 냉장고를 열자 속은 거의 비어 있었다.
김치통 하나, 반쯤 남은 우유팩,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통 하나. 아버지는 반찬통을 열어 김치 조각 몇 점을 꺼냈다. 며칠째 똑같은 메뉴였다. 국도 끓이지 않았다.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고 남기면 버리기 아까워서였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김치 몇 점과 밥 한 공기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씹는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볼까 생각했지만 오늘도 그냥 두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 오후 2시였다. 하루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할 일이 없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설거지하는 소리, 아이가 웃는 소리,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 그 소리들은 벽 너머에서 살아있는 삶의 증거처럼 들렸다. 하지만 아버지의 집은 조용했다. 아버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임이 손끝에서 식어갔습니다. 괜히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결국 그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숨 대신 익숙한 체념을 내쉬었습니다. 혼자가 된 지 오래였으니까요. 시계는 여전히 느리게 흘러갔고 아버지의 하루는 또다시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식탁에서 일어서려다 갑자기 무릎이 풀리며 손을 짚었습니다. 세상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지럽네. 어지럼증은 오래전부터 자주 찾아왔다. 당뇨와 고혈압을 앓는 사람에게 흔한 증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천천히 누르는 것 같은 묵직함이 있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시야가 흐릿해지면서 식탁 위에 물컵이 2개로 보였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다. 빠르게 뛰다가 갑자기 멈추는 것처럼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탁자 위에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이 켜지자 아들의 이름이 보였다. 손가락이 그 위를 맴돌았다. 누르면 될 일이었다. 단 한 번에 터치면 됐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통화 버튼은 그렇게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속 어떤 벽이 그를 막고 있었습니다. 바쁜데 갑자기 전화하면 놀라겠지. 병원 가자고 하면 또 일 빠지게 만드는 거잖아. 어차피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늘 그랬으니까. 바쁜데 괜히 걱정만 시키지 말자. 결국 그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의 답답함은 점점 심해졌다.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왼쪽 어깨로 퍼져나갔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려 했지만 숨은 얕고 가빠졌다. 등받이에 몸을 기댔지만 편안함은 오지 않았다. 벽시계의 초침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1바퀴, 2바퀴. 아버지는 그 소리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귓속에서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증상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컵을 들려다 손이 떨려 다시 내려놓았다. 물을 마셔야 하는데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화면은 꺼져 있었다. 까만 화면 속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창백한 얼굴, 젖은 이마, 굳어진 표정. 아버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갈 어지럼증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전화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생각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차가 지나가는 소리, 누군가 웃는 소리, 일상의 소리들. 하지만 이 방 안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렀다. 느리고 무겁고 위태롭게.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아버지의 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졌고 방 안은 더욱 고요해져 갔습니다. 해가 지고 방 안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간신히 눈을 떴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가슴은 답답했지만 그는 저녁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습관이었다.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밥은 먹어야 한다는 평생의 습관. 의자를 짚고 겨우 일어섰다. 발걸음은 비틀거렸다. 거실에서 부엌까지 평소엔 몇 걸음이면 되는 거리가 오늘은 끝없이 멀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제 끓여둔 국 그릇을 꺼냈습니다. 하얗게 굳은 기름이 표면에 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릇을 들고 가스레인지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다. 그릇을 올려놓으려는 순간 갑작스러운 통증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번엔 달랐다. 아까보다 훨씬 강하고 날카롭고 숨을 먹게 만드는 고통이었다. 심장이 조여들 듯 아팠다.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퍼지며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차가운 타일에 닿았지만 그는 느낄 수가 없었다. 온몸의 감각이 둔해졌다. 왼쪽 팔이 저리고 무거웠다. 시야가 점점 좁아졌다. 손을 뻗어 휴대폰을 찾았지만 휴대폰은 거실 탁자 위에 있었다. 닿지 않았다.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 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는 부엌 문틀을 붙잡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다. 공기가 목구멍까지만 오고 폐로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았다. 입술이 바싹 말랐다. 그는 천천히 바닥에 누웠다. 차갑고 단단한 타일이 등에 닿았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오래전부터 갈아야겠다고 생각했던 형광등. 이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았다. 문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누군가 차에 시동을 거는 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 일상의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떴다. 호흡은 점점 얕아졌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다. 몸의 온기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들.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우던 모습, 대학 합격증을 들고 웃던 모습, 결혼식에서 인사하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느리게 지나갔다. 아버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잘 지내라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움직였다.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지만 그 말은 분명했다. 현우야 보고 싶다. 그 말은 고요한 집 안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숨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졌다. 부엌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과 식어가는 국물이 널려 있었다. 벽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렸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 아버지의 시간은 천천히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누군가 웃었다. 불이 켜진 이웃집 창문으로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다.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아버지의 집은 어두웠다.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만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들 현우는 아버지의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근처에서 일이 있어 잠시 들른 것이었습니다. 사실 올까 말까 망설였지만 문득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현우는 초인종을 눌렀다. 응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눌렀다.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여분의 열쇠를 꺼냈다. 문을 여는 순간 적막한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아, 아버지. 대답이 없었다. 거실은 어두웠다. 불이 켜지지 않은 채 커튼만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구겨진 담요가 있었다. 현우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깨진 그릇 조각들 사이에 차갑게 식은 국물 위에 아버지는 누워 있었다. 아, 아빠. 현우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손을 잡았지만 그 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홀로 이 자리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현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아들의 울음소리는 텅 빈 집안에서 오랫동안 메아리 쳤습니다. 그 울음은 지난 몇 년간 하지 못했던 모든 후회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소리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아버지를 옮긴 후 현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와 탁자 위에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 배경화면에는 자신의 사진이 있었다. 10년도 더 된 대학 졸업식 날의 사진. 메시지함을 열었다. 연락이 오지 않았던 게 아니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문자를 작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내지 못한 채 저장되어 있었다. 화면을 내릴수록 현우의 손은 더 떨렸습니다.
오늘은 좀 힘들다. 그래도 괜찮다. 현우야, 잘 지내니? 아빠는 잘 지내. 아빠는 많이 보고 싶다. 하지만 바쁜 거 알아. 오늘 날씨가 좋네. 너도 건강 잘 챙겨. 미안하다. 짐이 돼서. 마지막 메모는 어제 작성된 것이었다. 현우야, 사랑한다. 현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요. 저도 사랑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먼지가 쌓인 선반, 오래된 가족 사진, 홀로 먹었던 식탁. 모든 것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기다렸을지. 가족이 잠깐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한 통의 전화만 더 걸었더라면, 주말에 한 번만 더 들렀더라면, 아버지는 그날 혼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하지만 이 집 안에는 어둠만이 내려앉고 있었다. 현우는 아버지의 낡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문자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단지 자신이 돌아보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벽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렸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시간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날 현우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손끝이 마지막까지 망설였던 이유,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누군가에게는 단 한 통의 전화가 한 사람의 하루를, 아니 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작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누군가의 손길과 관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힐링 나라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